네, 시장의 핫한 종목들 뜨거운 감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해운주들도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죠. 수혜주나에 좌초됐던 그 선박이 다시 정상 항로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앞으로 조선주들, 해운주들의 주가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단독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경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또 IT 이야기, 자동차 얘기가 쏙 사라지고 네, 조선해운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데 이번에도 삼성중공업이 수주 소식을 들고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벌크선, 컨테이너선 이런 맞아요. 운임이 막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운임이 올라가면 당연히 해운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 운임 올라갔을 때 여기에다가 실어 놓을 컨테이너선을 확보하자. 이런 이제 이슈가 많아졌는데 특히 삼성중공업이 오늘 낭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보니까 20척을 수주했다 그러는데 그게 역대 최고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그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삼성중공업의 수주 뉴스를 보니까요. 발주사가 에버그린이더라고요. 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라고 보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수혜주 운하에 그렇죠. 맡고 있는 해운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보면 에버그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그 파나마 선적이다. 네. 그래서 에버기븐이라는 곳인데 이 회사가 에버그린에서 이제 그 발주를 한 거니까 그래서 에버그린은 또 대만 여행사, 네. 그러니까 대만 해운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 에버그린이 장기 용선한 업체에 지금 현재 그 배가 400m짜리 배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막으면서 전 세계적인 토픽감이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에버그린 입장에서는 새로운 배는 꼭 이제 더 좋은 데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전까지 이 배는 에버기븐이라는 회사 이 배는 일본에서 만든 배고 그래서 이번에 발주 20척은 안 되겠다. 역시 한국이 잘 만든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20척이나 이번에 수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그 해운이 좌초됐던 이유가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이게 기우뚱거리다가 좌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기술력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했었고 일본의 기술력은 우수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고를 보면서 역시나 배를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다. 네네네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K조선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경량화 그리고 친환경 그런 것들을 일찌감치 준비를 해놨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초대형 그 선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 4년에서 4, 5년간 그 해운이 굉장히 불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소가 그동안 아무리 실력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서 중국 업체들한테 한때 이렇게 추월도 당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시 역시 그래도 배는 역시 한국이지. 이렇게 된 거죠. 저도 소비자로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무언가가 비싸면 그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건이 좋다라던가 질이 좋다라던가 기술력이 있다라던가 네네. 그래서 K조선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약 5조 7천억 원가량을 수주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으로 보면 올 들어서 42척. 42척. 벌써 지금 3월 달인데 42척이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보면 그 하반기에 보통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3월 달에 벌써 42척에 5조 원이 넘었다고 하면 이 수주 실적이 하반기로 가면 더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증권가 분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미 3분의 2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액이 258억 달러로 5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수주 잔액은 258억 달러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삼성중공업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타 조선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예, 같은 날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5척.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5척이라는 게 쉽지 않은 분량입니다. 이게
말할 때는 한 척이 뭐 얼마 안 될 것 뭐 같지만 차 5대 이게 아니죠. 네, 네. 지금 한 척이면 거의 뭐 3천억에서 5천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막 5척 이러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연초에 우리나라가 정말 중국, 일본을 제치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 수주액의 지금 20%를 채우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 삼박 발주가 하반기부터 일어나는데 벌써 상반기에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일제히 호실적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에서 이 조선 업계 관계자 통의 그 표현을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호황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물동량도 증가하고 네. 여러 가지 수출 수입들이 정상화되면서 이런 컨테이너선의 네. 수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BDI 요님 지수 또 상하이 네. 뭐 컨테이너선 지수 다 확인해 봤는데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주 랠리를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경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작년에 기저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네. 작년에는 거의 뭐 물동량이 적었으니까 올해 갑자기 이제 그 경기가 돌려면 일단 먼저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마침 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그 반도체, 배터리 이런 쪽들이 다 터지게 돼 있는데 이게 원자재하고 다 직격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돼 연관이 있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구리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경기 회복주에 바로 연관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국제 교육상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컨테이너 자체가 그동안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준비를 많이 못 해놨다. 그래서 이제 상위 이제 5개 해운사가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었는데 이쪽으로만 지금 쏠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컨테이너선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부터 발주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네. 하니까 각 해운사들이 열심히 지금 발주에 열을 올리게 된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원자재가 급등도요. 조선업에 영향을 끼치나요? 네, 당연히 이 연결이 되는 게요. 네. 일단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 용선 임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연관이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신규 발주 물량이 분명히 생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선이든 벌크선이든 지금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많이 국제적으로 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는 그 조선주에서 새로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아니 우리가 자동차도 네. 친환경차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이 배도 LNG선으로 친환경으로 네, 바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LNG선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한국에서는 선박뿐만 아니라 선박 기자재, 기자재. 형용수 뭐 네. 이런 여러 업체들이 다 친환경으로 굉장히 빨리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거제도에 제가 직접 취재를 갔을 때도 성동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을 놀릴 수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고부가가치선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는 인력들을 가지고 네. 기술 개발에 힘써온 결과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가 많이 필요할 때 딱 맞춰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한국이 구조조정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번에. 살아남아서 네네네. 또 그 강자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조선주는 계속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시선인가요? 어때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증권가에서는 뭐 특정 업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주를 거의 굉장히 좀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그 조선주 투자에서 조금 이제 신중해야 될 부분도 좀 있어서 각 회사마다 좀 다 악재나 호재를 잘 따져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네, 조선주 투자에 신중하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너무 환경은 좋은데 네네. 조선주를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님 세대 때 그때 매수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물려 그렇죠. 계신 분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뭐 IT, 자동차를 대체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력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차화정 이렇게 했던 때도 조선주는 그때도 좀 소외가 됐었거든요. 네.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삼성중공업이 3만 원대였던 시절을 많이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정말 안 오른다. 그때도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안 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만 원대 아래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그 구조적으로 조선은 한 7, 8년이나 많이 걸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 그 시점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으로 다가온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여다볼 것은 지난해나 지지난해 보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이제 또 뭘 고려할 점들이 좀 생겼거든요. 어떤 거죠? 이를테면 배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 뭐 이제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구조적으로 뭐 이거 조금 더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아 그러면 안 해. 아. 이렇게 하는 사건들이 좀 벌어졌었어요. 맞아요. 원래 조선사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그렇게 하다가 소송 하나가 지금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는 발주사의 1심에서는 발주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도 2천억 이상의 지금 그 충당금을 쌓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조선소가 무조건 잘 돌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기 관리라든지 현금 흐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서는 그 계약금이 다 들어올 때까지 또 지켜봐야 예, 한다는 그런 네. 조선주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그럼 증권가에서는 지금 조선주 내에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주로 꼽는 곳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바로 나왔는데 네.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73,000원 목표 주가를 내놓은 곳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도 지금 있는데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조선산업의 리레이팅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중형 LPG선이나 이런 쪽은 한국조선해양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탑픽주로 꼽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현대오일뱅크 이런 쪽에서 수소경제, 수소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LNG선을 많이 만들 것이다. 이런 쪽도 있어서 현재는 현대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 이 두 가지를 탑픽주로 꼽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같은 계열사의 그 수요까지 다 해서 네. 현대미포조선을 눈여겨보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고요. 그럼 오늘 쏘아 올렸던 삼성중공업의 목표가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일단 오늘은 아니고요. 3월 초만 하더라도 네. 6,700원에서 6,200원으로 사실은 하향 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거는 내일이나 모레 또 리포트가 나올 수 있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3월 초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은 스테나라는 회사와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스테나에게서 법적으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이제 단기 손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금 그 주가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됐습니다만 오늘 이제 어제 오늘 20첩이나 지금 수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나올 증권가의 브리핑이나 아니면 보고서를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새로운 수주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목표가에도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는 6,200원으로 최근에는 하향 조정됐고요. 일단은 이 뉴스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